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미국 증시 본격 회복 가능할까? 지금 가장 궁금한 사항이죠.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던 미국 증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모습일까요? 자, 한 주의 시작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기에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어떻게 읽고 계신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따르면 오늘 자동차 부품의 이 관세 면제 시사 분위기에 오늘 자동차 일부 매수 어떨까요? 라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좀 반등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는 반등폭이 크진 않았지만요.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그나마 이틀 연속 반등한 것 자체는 희망의 서클 키우는데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많은 미국 사람들, 아마 국내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트럼프가 뭔가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자동차 부품, 지금 미국의 회사들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갖고 오는 것들 5월 20 며칠까지 연장돼 있는데 바로 그 부분도 조금 더 연기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특히 오늘 또 주말을 통해서 팀 쿡과 지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뭐 좋은 얘기 했다는 건데 여튼 그러면서 뭔가 좀 뒤로 좀 물러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 매번 하지만 앞에서 또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 절대 예외가 없다는데 알고 보면 또 예외가 계속 나오는 트럼프 다움, 뭐 오락가락하고 본인은 물론 생각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랬다 저랬다는 트럼프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주시장에서는 또 희망을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브랜드 자체의 신뢰도가 상당히 좀 퇴색돼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달러라든가 미국 채권 가격이 같이 동반해서 약세되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뭐 조금 미국 채권이 내려갔지만 달러는 계속해서 하락세로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미국 달러라든가 20년 이상 장기채, 여러분들 잘 아시는 TLT 이런 것이 되겠고요. S&P 500이 전반적으로 동반해서 최근 들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뭐 다들 양국에서 인정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이라든가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매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아니면 또 대거 매도했다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채, 예를 들어 30년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수요가 탄탄한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렉시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과 채권의 큰 폭락은 소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이상짜리 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가 탄탄했다는 얘기, 그리고 매그세븐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보여드렸던 화면일 텐데 챗GPT 이전과 현재의 멀티플, 현재의 멀티플이라는 걸 쉽게 해서 밸류에이션인데요. 오히려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UBS는 월가에서 처음으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불확실성에 뭔가 좀 피크도 지나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느낌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는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하는 수치가 블룸버그에서 만드는 미국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가 있다. 미국에는 정말 별의별 지수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수가 고점에서 한 3, 4일째 지금 고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치를 제시하면서 뭔가 좀 아주 최악의 변동성에선, 최악의 불확실성에서는 약간은 하락하고 있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요, 월가의 다수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주시장의 보수적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S&P 500이 지금 소위 데스크로스가 났습니다. 네. 물론 데스크로스 나타나서 바로 주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여하튼 그림으로 자체를 보면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 분명히 맞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시각도 잠깐 보겠습니다. 경제 데이터나 시장의 미래 이런 걸 관찰해 봤을 때 여전히 실적에서의 이번 실적 시즌에서의 실적 가이던스는 오히려 빼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하향시키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경험적으로 보면 주가는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월가의 압박과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될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협상을 계속하고 한쪽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주가 반등 시도도 하고 있겠지만 트럼프의 마음의 최종 결론이 어디까지나 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결국 그래서 월가에서는 결국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싸움이 계속될 수 있고 트럼프와 EU의 정상들이 만나서 뭔가 이 부분들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거의 4, 50년 동안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 시대에서 지금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를 탈피하려는 시도가 트럼프 대통령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지 아니면은 결국은 일정 수준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전략인지 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 아마 이런 시장에서 불확실은 여전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당분간은 보수적 대응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앞서도 얘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꾸준하게 분할 매수, 흔히 얘기해서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전술이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는 전략 전술이란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도 이항영 위원님께서 뭐 절대 예외가 없다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나는 유연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장단이 맞는 건지 네, 당분간 보수적,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성지성 아빠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너무 즉흥적이고 생각이 짧네. 아우 이렇게 댓글을 신사적으로 남겨주셨네요. 예,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로이터입니다. 애플 글로벌 판매 1위. 애플 아이폰이 1분기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왜 관세 영향으로 가장 악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아이폰 판매 1위로 애플에서는 한숨 돌렸나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관세 전쟁 상호 관세가 처음 시작된 게 4월 2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건 1분기다. 그랬더니 그거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분위기는 반영됐겠으나 전체적으로 그 실적 자체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조사 기관 몇 군데 있는데 오늘 발표되는 것은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시계가 되겠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이요. 3년 만에 이 그림으로 보면 3년 만에 1등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그동안의 1등은 2023년 1분기에도 그렇고 2024년 1분기에도 삼성이 1등이었는데 오늘 삼성이 2등을 밀리고 애플이 1등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많은 분들 얼마만큼 선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16의 그 저렴이 버전 16.2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들에 따르면 16.2의 신제품이 상당히 호조가 됐고 분위기가 좋았고요. 특히 일본과 그 인도에서 엄청난 스트롱한 디맨드, 엄청난 강한 수요가 계속 아이폰 제품이 이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샤오미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2, 3년째 계속 올리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번 실적이 1분기가 관세 전쟁이 반영되기 직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뚜껑을 열려봐야 되겠는데 이 카운트 리서치의 경우에는 올해 연간으로 보면 작년 대비 스마트폰 시장, 글로벌 시장이 어떤 감소, 시장 사이즈가 감소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찌됐건 관세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는 좀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 안에서 점유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다만 애플의 위치 1위가 꾸준히 가능성을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애플의 주가는 오늘은 한 2, 3%, 2%까지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고 그 한복판에 트럼프의 물론 오늘은 트럼프가 뭐 자동차 부품 얘기했지만 팀 쿡과 얘기가 뭐 아주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대통령 당선되는 위에 팀 쿡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팀 쿡은 아이폰은 빼주겠다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앞서 그 댓글에도 쓰셨다고 하지만 이랬다 저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변동성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애플 아이폰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CNBC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심주 5종목인데요. 새벽마다 이렇게 서치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준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시장이 엄청나게 같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스크로스까지 오늘 이제 2년 만에 발생했을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안 떨어진 게 없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 중에 올라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고점 대비. 왜냐하면 오늘 현재 사상치 효과 딱 하나 있습니다. 사상치 효과 하나 있고
52주째 근처에 회복하는 건 꽤 많이 있지만 많은 건 이제 다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보면 아무 이유도 없죠. 뭐 이게 얼마만큼 중국에서 수입이 되는 이런 거 없이 다 떨어졌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국가에서 수출입과 상관없는 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 솔직히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택시 영업을 한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뭔가 경기 방어적이고 관세 영향이 없는 거의 국내 내수용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위주에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말이 되죠. 떨어지는 거 다 인정하지만 이게 관세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시장도 어느 날 갑자기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떨어질 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곰곰이 따지면 재료랑 상관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다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뱅크오메리카 한 네다섯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저희가 자주 말씀드린 거가 도어대시입니다. 예. 도어대시는 쉽게 해서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예, 미국판 배달의 민족. 저희 자주 다뤘잖아요. 이게 수출입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이게요? 우리나라가 수출 많이 한다 얘들 배달의 민족 배달 수요가 뭐 줄고 했습니까? 늘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도어대시가 얘기가 많이 나온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물론 경기에 따라서 뭐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수출 관세랑 전혀 상관없는 게 공연 시장입니다. 공연 시장. 라이브 네이션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죠. 음악을 듣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가 세계 1위.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구독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스포티파이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고 또 오늘 따로 소개 안 하지만 넷플릭스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다른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플러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미국 스포츠 온라인 도박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유틸리티 쪽이라든가 그리고 내수 관련 기반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구독 서비스하면서 온라인 서비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관세랑 상관없다는 측면에서 좀 많이들 선택되고 있다는 정도 아마 많은 분들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왜 폭락장에는 무자비하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게 관세 영향을 좀 덜 받고 경기 방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 그 종목들 스터디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면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지난주 급락장에서 살아남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에 가장 강했던 섹터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섹터로 보면 뭐 오늘도 마찬가지가 됐지만 기술주가 상당히 지난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워낙 지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좀 반등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안 좋았던 것은 리츠가 안 좋아졌습니다. 금리가 지난주 중반까지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올랐고 떨어지면 또 반대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여튼 그런 쪽이 섹터별로 순서가 지난주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종목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추세에서 지난주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금가격이 약간 내려갔지만 골드만삭스는 올해 전망치로 3,700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관련 주식에 관심이 여전히 있는데 뉴먼 코퍼레이션이 지난주에 상당히 강했던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지난주에 다른 것보다는 브로드컴이 상당히 강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도 상당히 좀 반등했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업 팔란티오 있지 않습니까? 네. 팔란티오가 은근슬쩍 다시 90달러 초반 중반까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오 같은 것도 지난주에 상당히 강했던 주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지보노바입니다. 대표적인 발전소 설비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그리고 대표적인 역시 그럼 해킹 관련된 방지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정도가 또 지난주에 강했던 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